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9월 5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비가 좀 많이 오진 않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요번 주 이제 그 태풍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일단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는 게 주식 강의 관련해서 추석 전후 뭐 좀 딜레이 되면은 요번 달 말 뭐 이렇게는 하는데 아마 추석 전후 해가지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디테일한 거는 좀 준비가 다 되면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미증시 같은 경우 꽤나 상태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모습,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대변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투심은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안 좋거나 뭔가 이거 긴가민가한데 애매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반응을 더 격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시황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번이 이제 또 추석 연휴가 껴있어요. 요번 주. 그 다음에 요번 주에 이벤트가 상당히 많아요. 금토일월 추석 연휴죠. 13일 CPI 있습니다. OPC 이 회의는 5일, 뭐 여기서 증산이 나올지 뭐 감산이 나올지, 아마 뭐 나오면은 감산이고 아니면 뭐 현행 유지 이런 거 있는데 이제 뭐 유가랑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내만여의 날 만기가 또 8일이에요. 9월 8일. 그래서 요번 주는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바짝 숙이고 숨을 쉬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당일 뭐 주요한 테마 좋아 보이는 종목 등장을 하면 그런 것도 충분히 건드리긴 하겠지만, 이번 주는 추석 앞두고 저도 뭐 이제 좀 약속도 좀 잡고 슬쩍슬쩍 돌아다닐 생각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번 주 뭐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하더라도 아마 오전장에 좀 집중하거나 뭐 결국 시장에서 좋은 테마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좋아 보이거나 뭐 아니면 괜찮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열려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포지션 자체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이번 달은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연준 금리 인상 요 부분 전후해서 그쯤에서는 좀 한번 또 노려볼 수 있는 구간 나올까 싶은데, 지수는 좀 요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밀렸으면 좋겠어요. 연준 금리 인상 전까지는 좀 뭐 지수 측면에서 이제 뭐 제가 뭐 저주를 퍼붓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지수 측면에서 최소한 뭐 750선 주변이라던가 좀 밑으로 내려오면은 조금은 매매하기에는 부담은 없지 않을까. 금리 인상 하면은 저는 금리 인상 전후에서는 지수 좀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갑자기 막 1%를 한다 이러면은 생각이랑 좀 다르니까 그거는 살짝 좀 눈치를 볼 건데,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이미 시황에서 지수에서 미리미리 좀 겁먹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정작 소멸이 되면은 그 구간에서는 좀 슬쩍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들어가면은 뭐 미중 갈등 이런 것도 뒤에 좀 진행이 되나 그런 부분 보면 될 것 같고, 11월 중간선거 앞서 점점 다가오죠. 지금 이제 9월이고 다음 달 또 10월이에요. 마리아나나 뭐 대만 정책법, 미중 갈등 등등. 그다음에 뭐 요번 달에 칩회의, 포칩회의도 있는 걸로 아는데 미중 갈등도 좀 더 격화되나 그런 내용들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에 대해서 이제 선물 원자재 가격은 좀 밀렸어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게 그 G7 국가들에서 그게 나왔죠. 어디였어? 러시아 석유 가격에 대해서 상한제를 좀 했습니다. 물론 G7에서 이제 중국이랑 거기에 좀 동참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솔직하게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일단은 유럽 국가 측에서는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제를 일단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 측에서 니네 건방지게 합의해? 우리 가격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갖다가 타겟팅 해가지고 가격을 상한을 두겠다. 우리 그거 가만 못 두지. 바로 가동 재개 무기한 연기. 저번 주 금요일에 그 뉴스가 있었잖아요. 독일 공급하는 가스관 좀 재개할 예정이다. 뭐 재개할 거다 했는데 바로 이 얘기 나오자마자 러시아에서는 보복성으로 바로 무기한 연기 때려버렸습니다. 뭐 핑계는 있더라고요. 터빈? 그 부품에서 뭐 기름이 새고 있다. 근데 일단은 무기한 연기를 했고, 크렘린 궁에서도
야, 우리 석유 끊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천연가스 뭐 석유 에너지 쥐고서 막 러시아는 지금 세계적으로 또 흔들고 있어요. 자신들이 자급자족이 되는 국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서방 국가 측에서는 규제를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민주주의를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필을 하자니 사실 미국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미국은 뭐 LNG 통해가지고 자기네 막 이렇게 돌리고 하니까. 근데 유럽은 이 규제를 하기 전까지 러시아에 대해서 전적으로 엄청 높은 퍼센테이지를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해서 겨울 날 때 기대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자꾸 이렇게 쥐고 흔드니까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래서 EU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 끊겨도 우리 겨울 지낼 자신 있다. 지낼 수 있다. 문제 없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복잡한데, 과연 이 천연가스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부각이 되나? 지금 상한제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상한제 때문에 천연가스가 밀렸고 마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러시아가 마감하고 나서 가동재개 무기한 연기, 기분 나쁘다. 그래서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에 개파락을 할지 모르지만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개파락이 좀 심하면은 그 뒤에 원자재 가격 오르면서 그 부분에 대해 또 반영을 해줄 수도 있지 않나. 천연가스 원자재는 결국 그 원자재 가격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인플레 감축법 얘기, 이거는 이따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이 흰남노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엔 우리나라 내륙으로 들어올 거는 같죠. 갑자기 뭐 바뀌는 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태풍이 초강력 상태를 유지하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올 것 같은데, 좀 피해가 없으면 하는데, 일단 목요일 금요일 뭐 저는 어차피 이쪽은 매매할 생각은 없어요. 코리아 SE 우원 개발, 원래 좀 그 강수 피해 때 인서니언트랑 코엔텍 등등 폐기물 관련주들 좀 저쪽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코리안 SE 대장으로 가고 우원 개발, 코리안 SE가 상한가 2번 갔죠? 아니, 상한가 하루 이게 몇 프로야? 29%. 상한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 다음날 또 갭두고 뛰어 올리고, 우원 개발도 같은 이유로 갖다 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뭐 장마, 재난, 안전 4대강 보건 테마 뭐 상승, 이런 내용들, 보건 해저 테마. 자, 그래서 요 내용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저는 태풍 관련주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재난 이런 거고, 결국엔 태풍이 또 지나가기도 할 거거든요. 그래도 혹시라도 좀 당일 관심 테마로 뭐 매매할 생각 있으신 분들은 요 정도는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피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쪽에서는 일동제약이 일단 요번 달 중에 시오노기 임상 3상 종료 예정이 있죠. 그리고 일동제약이 교묘하게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국내 정식 품목 허가 신청 고려, 신청을 했다는 아니에요. 일단 요번 달에 이런 이벤트가 있기는 합니다. 시오노기 임상 3상 과연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저는 얘를 사실 요 저점 탁 깨고 내려오는 걸 바랬는데, 저점을 좀 유지는 잘해줘요. 물론 이 효과가 얘가 시오노기 임상 그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내부 정보를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번 달 임상 있는데 불꽃쇼를 해주고 가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막 좀 꿈틀꿈틀 하다가 픽픽 꺾일지, 그거 좀 그냥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량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또 막 파키스탄이었나? 막 홍수, 뭐 폭우, 뭐 이런 걸로 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기후가 좀 자연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확실히 이상기후가 세계적으로 더울 때는 엄청 더 덥고, 진짜 막 죽어라 덥고, 추울 때는 죽어라 춥고. 그래가지고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게,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이란다. 이제 제 연령대에서부터 한 50대 요 사이 분들이라던가 그 위에 연령 갖고 계신 분들도, 연령대이신 분들도 좀 느끼긴 하실 거예요. 좀 젊었을 때 대비해서 이 기후가 점점 좀 극단적이 된다. 막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고, 그리고 그게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계속 부각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조금 전만 해도 세계적인 이런 가뭄들, 유럽 3분의 2 가뭄, 뭐 강 말랐다, 라인강부터 해가지고 중국도 이 어디 갔어, 양쯔강 뭐 수위 관측 시작된 1865년 거의 150년 이래, 160년 이래 최저, 이런 내용도 있었고, 중국도 가을 쌀 수확 직격탄, 이런 내용들. 그리고
가스값 때문에 이제 비료 업체 빨간불, 암모니아 생산 차질, 비료 생산하는데 이제 필수 내용인데, 비료 생산 줄면은 당연히 식량 생산 차질 빚을 수도 있다. 뭐 식량 안보 이슈 등등등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가뭄, 그리고 지금 뭐 또 폭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중국에서 가을에 쌀 수확 이슈가 나오면은 이게 생산량이 좀 정상적인지 그런 것들 좀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식량이 좀 이슈가 부각이 될 때 접근하는 내용으로 저는 보고 있고, 얘네는 지금 막 스윙으로 들어가기에는 이번에도 기술적 반등을 좀 많이 땡겨줬거든요. 좀 차라리 좀 보수적으로 보기는 볼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해치 테마 쪽으로 천연가스, 식량 이런 쪽은 생각은 해두고 있어요. 언제든 이슈 하나 딱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서브 개념으로 보고, 자, 로봇이랑 삼성 인수합병, 그 다음에 아리백 이슈들도 내용이 있긴 있더라고요. 일단은 로봇 뭐 8월, 9월, 8월 지났는데 이제 또 9월로 바뀌었더라고요. 잼스 출시. 근데 잼스는 그냥 출시하면 하는가 보다, 안 하면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테슬라 AI 데이 요번 달 말에 있죠. 9월 30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뭐 시제품, 일론 머스크가 엄청 어필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랑 11월 1일 삼성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창립 기념일 맞춰서 회장으로 좀 승진, 요런 내용 가능성, 그리고서 이거는 아마 하긴 할 거예요. 높은 확률로. 그 다음에 제2의 이런 거 회장 하고 나면은 이제 또 자신의 포부가 있겠죠. 그런 걸 발표하면서 또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신경영 비전. 그 다음에 이제 삼성 한종이 인수합병도 뭐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 진척 중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9월 1일 거기서. 그래가지고 일단 로봇 이슈, 그리고 인수합병은 로봇 섹터도 엮이고 스펙 시리즈들 이렇게 좀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뭐 휴림 로봇, 로보로보, SP 시스템, 뭐 유일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가 차트는 참 묘한데 내가 뭔 키워드를 붙여줄지.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이제 뭐 KPF, 우린 PTS, 삼성 스펙 시리즈들은 인수합병 키워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그리고 스펙 4호는 스펙 애들이 메타버스 계열 한 달이 엮여 있고 인수합병 엮여 있고, 스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인수합병을 위해서, 얘네들은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회사들인데, 일단 인수합병 있고, 우린 PTS도 그 인수합병 키워드들이랑, 우린 PTS는 이것저것 좀 한 3개인가 달이 엮여 있죠. 신재생 에너지 쪽이랑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로봇 이슈랑 뭐 인수합병. 근데 인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사실무근 베이스가 있기는 한데, 당일 뉴스 붙여주면서 그날 좀 힘줄 수 있는 키워드로 붙여주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제거는 이따가 사우디 네옴시티 그거랑 같이 묶어서, 제거는 뭐 이제 10월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일단은 네옴시티 키워드가 뭐 뚜렷하게 새로운 게 있진 않거든요. 근데 내용들이 뉴스들에서 좀 지나가다 보면 중간중간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빈살만, 지금 가장 메인은 이제 빈살만이 방한을 한다 만다가 확정이 된 건 아닌데, 7월인가 이제 사우디 측에서 우리나라 외교 이쪽 통해 가지고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다. 그 내용 때문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좀 올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어요. 대신에 이제 확정이 되냐 마냐의 차이인데, 일단 빈살만이 10월, 11월 방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정이 된다, 아니면은 좀 그 디테일하게 좀 좁혀진다, 이게 진짜로 올 것 같이 막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하면은, 그런 거는 보통 좀 이제 실제로 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빈살만 방한 요 키워드는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조 사우디 원전 수주, 사실상 한국 러시아 뭐 2파전이다, 요 내용들. 그래서 빈살만 오고 하면은 지금 결국 사우디의 대빵이잖아요. 그리고 빈살만 자산이 엄청 많아요. 아람코 지분부터 해가지고 빈살만 혼자서 네옴시티 이거 650조죠. 650조. 네옴시티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빈살만이 2000조 가까이 자산이 될 겁니다. 자기 그 지분부터 해가지고 들고 있는 거 다 팔면은 1500조 넘어가요. 그래서 네옴시티로 혼자 충분히 자신의 자산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이도 나랑 비슷한데 높은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38인가 그럽니다. 이거는 뭐 이제
보내고 서울 44배 네옴시티 참여대 제2 중동 붐 이거 지금 네옴시티 키워드들이 시장에서 계속 스멀스멀 움직이고는 있거든요. 실제로 방안이 확정된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세계적으로 유럽 원전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원전 수명 연장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지금 프랑스는 그 전력난에 대해서 뭐 원전 뭐 다 풀로 좀 가동할 것 같고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키워드들 그리고 이집트 이어서 체코 폴란드 공략 이제 이집트 엘다바는 수주했으니까 체코 폴란드 공략에 대해서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 본격적으로 좀 가동한다. 이거는 뭐 사실상 탁 튀어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이제 기대감을 조금 그냥 불어넣어주는 정도죠. 메인 재료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원전에 대해서 수출 이슈 좀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이랑 엮여가지고 민간 합쳐서 더 어필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포리자는 아직은 발표가 안 나왔어요. 근데 뭐 그 주변에서 계속 전쟁이라던가 막 포탄 날라다니고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좀 뭐 누출 아니면 상황이 심각하다 그런 얘기 나오면은 이제 제염 방사능 관련해서 제염 관련 주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네옴시티 대해서 삼성, 현대, SM 엔터테인먼트랑 팀코리아 뭐 구성 다음 내년 1월쯤에 뭐 이제 콘서트 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 사우디, 네옴시티, 태양광, 원자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한 파트너 찾는다. 이번에 부사장 왔을 때 언급을 했던 부분들 해외 인프라 이렇게 민관 원팀 코리아 띄운 정부 고유가로 대규모 발주 예상되는 중동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순방도 하고 고위급 외교 통해서 뭐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대규모 금융 지원 대출해 줄 테니까 일단 수주해와 이런 거죠. 그래서 협상 역량을 좀 더 밀어주겠다. 결국 이게 이제 달러 벌이 외화 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뭐 한미글로벌 부회장 사우디 네옴시티 투자 총괄 책임자 면담 이런 걸로 한미글로벌 단기가열 중에 좀 시세 주는 거 좀 이상하긴 하다. 제가 금요일날 관심 테마에서 설명드렸었죠. 네, 일단 힘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옴시티가 지금 당장 뚜렷한 이슈가 있진 않아요. 근데 네옴시티 관련 주들이 좀 주도 테마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요번 연도 안에. 그래서 네옴시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빈쌀만 방한 키워드 계속 좀 보시면서 관련 주들이 엄청 뚜렷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세요. 한미, 유림, 유신, 히림, 뭐 재룡전기, 다스코 뭐 등등 내용 관련 주들은 저는 좀 보고 있어요. 한미는 한번 신고가 결국 트라이를 할 거는 같죠?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돈도 뒤에서 많이 쓰고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지켜볼 것 같고 네옴시티랑 원전 이슈들은 제염 이슈 나오면 뭐 BHI 그 다음에 우진 그 다음에 오르비텍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 두시고 우진, 한신기계, 뭐 서정기전, 보성파워텍 등등 원래 보던 애들은 좀 밀리면 또 저 빈쌀만 오고 원전 이슈는 계속 붙을 게 많습니다. 원전은 밀리면 좋아요. 밀리면 가격이 싸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뭐 내용들은 EU 재생에너지 뭐 이런 건 똑같았는데 일단 삼성 아리백 비전 조만간 좀 발표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조만간이 이때도 그렇긴 했는데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조만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두 달 안에 발표를 할지 조만간 발표를 한다고 하고 인수합병도 상당히 진짜 아까 로봇 스펙주들 그 다음에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30만 대 플러스 알파 뭐 한 50만 대 이런 조기 확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급박하죠. 그 인플레 감축 법안 때문에 완성차 업계는 조금 피곤한 상황인데 이 뒤에 뭐 이런 한미 FTA 규정에 대해서 뭐 좀 협상이 된다거나 이 동맹국이니까 협상되면서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하는지 그래서 조지아 전기차 공장 이 키워드는 붙이면은 주식시장에서 뭐 구형테크 현대 공업인가 공업 구형테크 아진산업 뭐 현대공업 이런 애들이 엮일 수 있지 않나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메인은 아니에요. 저게 실질적으로 지금 그냥 고민을 하고 있다지 확정이 난 건 아니죠. 그래도 혹시나 좀 반짝해서 주나. 그 다음에 삼성 아리백 비전 조만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뭐 이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 이렇게 힘주고 또 정고점 주변 이런 게 있는데 대명에너지가 지금 시장에선 그 신재생 쪽에서 가장 강하죠. 그리고 태양광 애들은
음봉임 나오는데 수급 계속 좋아요. 얘네들은 실적이랑 뭐 이런 거 엮으면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얘네 두 개 중심으로 하나솔루션 후 SDM, 뭐 대명에너지, S에너지, 신성ENG 등등 태양광, 그다음 이제 풍력, CS 베어링, CS 윈드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린 뉴딜, 아리백, 비전 어떤 식으로 나오나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아리백이 그냥 뭐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라던가 아니면은 그 발전소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삼성이 태양광 발전을 좀 직접 투자를 하겠다, 직접 자신들이 하겠다, 이거랑 풍력 발전소를 짓겠다 이러면은 이런 거에 따라서 키워드에 따라서 관련 시장에서 또 움직이는 게 달라질 거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아리백에다가 투자할 겁니다 이걸로 갖다 움직일 수 있지만 뚜렷하게 그 카테고리를 더 디테일하게 정해주나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방산은 내용은 비슷한데 일단 요번 달에 레드백 수출 추진 중이다. 호주의 장갑차 레드백 수출 추진 중. 요 키워드 플러스 폴란드 찍고 사우디, 이집트, 모로코 시장 넘보는 케이트 흑표 전차. 갑자기 사우디를 추가를 했어요. 얘네들이 뉴스에서. 그래서 K2는 일단 현대로템이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그 FA50 폴란드. 그래서 지금 이제 레드백부터 해가지고 뭐 K2 현대로템이 수급이 어느 정도 뱉어내긴 했는데 안 밀리고는 있거든요. 주가가. 그러면서 또 다시 양매수 들어와요. 그래서 얘네가 진짜 실적이 괜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폴란드에서 뭐 대금 납입을 안 하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으로 이런 애들 수급 계속 들어오나 이 방산 섹터들 뉴스를 또 K2가 이번에 사우디까지 또 엮어줬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엮이면 또 이제 빈쌀만 방안에 대해서 K2 또 그게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유럽 아마케, 뭐 리보세나리 이거 10일 있고 박셀바이오는 9월 14일 IR이었나요? 뭐 거기서 뭐 이제 주주들과 뭐 데이터 나누겠다 이런 게 좀 있기는 해요. 뭐 워낙 기자분한테 공격을 많이 당하긴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현대바이오는 FDA 얘가 지금 외국인 수급이 엄청 좋긴 하거든요. 최근 계속 좋아요. 그래서 FDA 그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요거 자문계약 체결 이게 아무래도 그냥 뜬구름 느낌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문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게 한 이유가 뒤에 코로나 치료제랑 원숭이 두창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게 긴급 사용 승인 패스트 트랙 신청 즉 좀 본질적으로 엮이는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이렇게 좀 밑에서 4만원 라운드 피겨 원들이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 돈도 많이 붙기는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게임 메타버스는 지금 선익이 좀 치고 나가고는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선익이 불수 이게 OLED 뭐 장비 증축 증설 이런 키워드에 엮일 수 있는 회사인데 뭐 이것도 잘 가고 하면 나중에 이 세력주 애들도 또 뻔히 같이 묶으면서 돌려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애들 자, 그래서 요렇게 좀 볼 것 같아요. 일단은 아리백 뭐 그런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그린 뉴딜 그 다음에 네옴시티는 사실 지금 당장 뚜렷한 건 없습니다. 뚜렷한 건 없지만 시장에서 액션이 좀 나오는 모습인 것 같고 네옴시티에 대해서 머큐리 그 5G 쪽도 좀 엮였었죠. 5G는 솔직히 좀 땡기진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그리고 뭐 이제 천연가스 원자재 쪽 테마 자체는 거의 보는 거는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보던 애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인수합병 삼성 인수합병 그 다음에 로봇 뭐 이런 거 정도 원래 보던 애들 보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은 좀 뭐 해치 테마 뭐 데이로 갖다 보실 분들은 하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던 애들 위주로 볼 것 같습니다. 뭐 좀 디테일하게 뉴스들이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힘을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나는 좀 이번 주는 저는 살짝 좀 조심조심 할 거는 같습니다. 자, 주말 푹 쉬셨길 바라면서 이제 또 내일부터 또 매매 잘 되시길 바랄게요.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